제발 정신 좀 차려. 주희야, 넌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니? 엄마, 그 인간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전직 교사였고 연금도 나오고 성실한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이 엄마 재산은 왜 그렇게 여기저기 캐묻고 다닌대? 뭐라고? 넌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엄마 말은 듣지도 않니? 엄마, 진짜 미쳤어? 너 정말 못됐구나.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 못 써. 엄마가 너무 순진한 거야. 그 인간이 엄마 건물하고 통장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있다고. 뭐라고?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일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황혼 재혼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사별한 후 새로운 인연을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숙 씨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오갔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후회란 늘 지나봐야 아는 법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 상복을 벗지 못했고 습관처럼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렸으며 밤마다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비친 낯선 얼굴, 푸석한 피부, 늘어진 어깨, 그리고 깊어진 주름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봤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텅 빈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조용한 공간, 거실에 울려 퍼지는 텔레비전 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걸. 그 즈음 노래 교실에서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너도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미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난 이제 혼자가 편해.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넥타이를 맨 채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정말 괜찮은 분이야.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올해 68, 전직 교사였고 오래전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 걱정은 없으며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행동은 신중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 사치가 아닙니다. 행복해야죠. 그 말에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컸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미숙 씨가 가보지 못한 곳을 함께 걸었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설렜습니다. 오래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배려 깊었습니다. 미숙 씨는 식당을 오래 하셨으니 입맛이 까다로울 텐데 제가 고른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매일 아침이면 이런 문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미숙 씨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재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숙 씨 없는 제 삶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미숙 씨의 마음은 바쁜 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웨딩 촬영은 생략했고 예식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 벌을 골랐고 손님도 가까운 지인들로만 제한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미숙 씨가 망설일 때마다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하겠다며 미숙 씨는 그저 행복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째 딸 김주희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차분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통화 속 주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고 대화는 점점 설득에서 반대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주희 씨는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숙 씨는 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가운 얼굴. 그녀가 이런 표정을 할 때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주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주희 씨는 엄마의 주변 사람들에게 박재훈 씨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노래교실, 등산 모임, 시장에서 알던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했고 전직 교사라고 했지만 어느 학교에서 근무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주희 씨는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 한 권을 밀어놓고 말없이 미숙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연을 정리할 수도 있고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미숙 씨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자 박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했었는지, 왜 가족과 멀어졌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립학교였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예전의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미숙 씨, 저 믿죠? 그 말에 미숙 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사위와 손주들까지 나섰습니다. 손주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자주 못 볼까봐 싫다고 했습니다. 큰 사위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날 가족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주희 씨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행복이면 이 결혼은 하지 마!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선택이 맞는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축가는 없었고 긴 연설도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배웅하고 남은 케이크를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미숙 씨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고 식탁 위에는 신문과 그녀가 좋아하는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가끔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점점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에 그의 물건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낯선 서류들이 자리 잡았고 주방 선반에는 자신이 쓰던 것과 다른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재훈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부니까 생활비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미숙 씨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각자 버는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재훈 씨는 종종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재산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말, 각자 따로 관리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 생활비 정도는 함께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 미숙 씨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큰딸이랑은 요즘 연락 안 해? 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큰딸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아직 우리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겠지.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왠지 자꾸만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아이들이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숙 씨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사진.
언제나 익숙했던 얼굴들.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이면 박재훈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고 신문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가끔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감기 기운이라도 보이면 약을 챙겨주었고 밤늦게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런 관심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박재훈 씨가 옆에서 화면을 힐끔거렸습니다. 미숙 씨가 문자를 다 보내고 나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했어? 별것 아닌 문자였지만 순간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노래교실에서 알던 사람이야. 오랜만에 안부 물었어. 박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문자를 보낼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려 했고 가끔 미숙 씨가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휴대폰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재훈 씨가 문득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미숙 씨는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 전에 한번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걸로 바꾼 거야. 그럼 알려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도 확인할 수 있게. 박재훈 씨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별것 아닌데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쓰는 건데 그럴 필요까지야 있나? 박재훈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노래교실? 거기 남자들도 많다면서? 미숙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응, 많긴 한데 뭐 다들 그냥 아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아? 나랑 같이 시간 보내면 되잖아.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거기 간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릴 필요 없잖아.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다정했던 얼굴, 따뜻한 미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재훈 씨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였고 여전히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관심이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쉽게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의심이 많아진 걸까? 별것 아닌데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숙 씨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 씨의 일상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신문을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미숙 씨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가끔 작은 선물도 건네며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세심한 배려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면 그의 시선이 느껴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상대가 누구인지 묻곤 했습니다. 미숙 씨는 불편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예민함이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미숙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월세는 새 계좌로 보내야 하는 거 맞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묘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바뀐 계좌로 보내라고 문자 받았는데요. 미숙 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확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혹시 사모님께서 직접 문자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미숙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와 있어야 할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변함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계좌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받는 통장은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입자가 새로운 계좌로 보내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보낸 사람이
정말 미숙 씨가 맞는지 물어본다는 건 설마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빠르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재훈 씨는 태연한 얼굴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월세 계좌 바꿨어요? 신문을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잖아. 그 순간 미숙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재훈 씨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부부고 같은 경제권을 갖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숙 씨가 숫자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맡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결국 여기로 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월세 계좌를 바꾼 것도 돈 관리를 맡은 것도 모두 부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 미숙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장은 미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월세를 받는 건 그녀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박재훈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몫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을 다시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미묘한 방식으로 미숙 씨의 삶을 조용히 조정해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묻고 생활비 관리를 맡겠다고 하고 자녀들과 거리를 두라고 넌지시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계좌까지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벽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박재훈 씨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미숙 씨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온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재산은 18억 정도 될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18억. 박재훈 씨는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것을 가져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베개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핸드폰도 통장도 모든 경제권도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인생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숙 씨는 새벽에 들은 그 통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돈은 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고된 노력 끝에 손에 쥔 것이었고 자식들에게도 남겨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미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박재훈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는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더 자주 안부를 물었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 했습니다. 외출을 하려 하면 꼭 따라 나섰습니다. 미숙 씨가 전화를 받을 때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생활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훈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건물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미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한 몸이잖아. 어차피 같은 가족인데 내 명의로 해놓는 게 더 안전하지. 박재훈 씨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면 세금 문제도 줄어들고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라도 생기면 더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님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님 새벽에 통화할 때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편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숙 씨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들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여전히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이제 그 미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미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덫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 이제 박재훈 씨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월세 계좌를 바꾸고 생활비를 관리하겠다더니 이제는 건물 명의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의 삶 자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감시했고 외출을 제한했고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까지 끊으려 했습니다. 이제 미숙 씨는 철저한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가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변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더 밝고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박재훈 씨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의 걱정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더 이상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씨는 만족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미숙 씨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숙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미숙 씨는 급히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달 만에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주희야, 엄마 좀 도와줘. 미숙 씨는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좌를 바꿔야 한다는 것,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박재훈 씨가 모든 걸 가져가려 한다는 것. 주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행부터가 통장 정리하고 명의 변경 못하게 조치해. 그리고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주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주희를 보자마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미숙 씨의 계좌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기존 계좌는 폐쇄했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이체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날 밤 미숙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 씨는 외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배웅했습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고 저녁에 맛있는 걸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미숙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조용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박재훈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미숙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숙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선 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박재훈 씨가 문을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주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112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훈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너머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을 했고 박재훈 씨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속여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하며 그럴듯한 직업과 배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처럼 그의 다정함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전 재산을 넘긴 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그를 믿고 가족과 연을 끊었다가 모든 걸 빼앗긴 후에야 뒤늦게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실체를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신고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늘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숙 씨가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겨우 빠져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자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의 덫에 걸려있지는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미숙 씨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재훈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오히려 미숙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재훈 씨의 태도는 뻔뻔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결혼을 원했고 재산도 자발적으로 관리하게 맡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면 애초에 왜 혼인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미숙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결혼 사기로 신고당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미숙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척하며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미숙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재훈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재산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한 후 미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감시당했던 일,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일, 새벽에 그가 했던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오히려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주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주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절대로 그냥 못 빠져나가게 할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숙 씨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오히려 미숙 씨를 협박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그냥 두지 않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숙 씨의 딸 김주의 변호사였습니다. 박재훈 씨가 미숙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미숙 씨는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녹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그 사람 반드시 증거를 남길 거야. 절대 흥분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야 돼. 미숙 씨는 작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박재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그는 미숙 씨를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미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많겠네요. 많지. 아주 많아. 근데 간단해. 당신 바보 같지 않아? 처음부터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몰랐어? 미숙 씨는 표정을 관리하며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박재훈 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뺏기기 싫다고? 이미 반은 내 거나 다름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혼인신고까지 했잖아.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한 거 몰라? 남은 돈도 내가 가져야 맞는 거야.
미숙 씨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주인은 변호사로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 혐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증거,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경찰은 그 자료를 근거로 박재훈 씨를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씨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나왔고 피해자들 역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는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고 변호사인 주희의 철저한 법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형. 이번에는 정말로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미숙 씨는 주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미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고 이제야 진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걸 놓쳤습니다. 자식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삶을 말입니다. 며칠 후 주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희는 미숙 씨를 걱정하며 신경을 곤두세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식탁 너머로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주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 미숙 씨는 오랜만에 동네 노래교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들, 그동안 발길을 끊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어디 갔었어?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멀리 갔다 왔어. 근데 이제 괜찮아. 며칠 뒤에는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미숙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두려워했을까?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할 거라고 믿었고 혼자가 되는 걸 실패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괴로운 것입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미숙 씨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즐기며 살아야지. 혹시 여러분도 미숙 씨처럼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